오늘 우리 K 증시는 이제 정말 할 말도 없네요. 이제 코스피는 진짜 0.03% 부끄러운 상승, 그리고 코스닥은 에코프로부터 해서 참 제가 그렇게 경고도 하고 때로는 막 읍소도 하면서 제발 피하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기어이 지금 손모가지 날아가고 여기 갈고리 달고 와가지고 이제 와서 저한테 어떻게 하냐고 물어보면 제가 무슨 진단을 내리고 무슨 처방을 하겠습니까? 하여간 오늘 일단 K 증시 전반적으로다가 외국인들의 탈출이 또 나타났는데요. SK 하이닉스가 실적 호조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반도체를 비롯한 코스피 지수는 오늘 하루 종일 맥을 못 쳤고요. SK 하이닉스 자체가 3% 빠졌으니까. 하여간 이제 일본 증시가 좀 꺾였구나 해서 우리한테 외국인들이 오겠구나 했는데, 그러니까 갑자기 또 중국 증시가 급등을 하면서 외국인 수급을 뺏어가 버리네. 어떻게 하루하루가 임진왜란 아니면 병자호란이냐고. 이런 난리통에 뭔 돈을 벌기는 있는 거라도 잘 지킨다는 마인드로 해도 지금 어떻게 될까 말까인데, 거기다 오늘 K배터리 2차 전지 소재주들 전부 테슬라 실적 여파로 완전 개박살 났습니다. 에코프로는 기어이 이제 50만 원이 깨졌고, 에코프로 다른 그룹주들도 다 박살 났고요. 다음 이제 금양은 정말 추풍 낙엽 신세로다가 작년 7월 수준으로 주가가 돌아갔습니다. 근데 이제 최근 보도자료를 보면은 금감원 특사경에서 박순혁 선대인의 자본시장법 위반 관련해서 이제 두 사람이 미공개 정보를 주고받은 시점이 작년 8월이라고 밝혀졌는데, 그때가 바로 이 금양 주가 사상 최고치 19만 4천 원 바로 그 직후야. 그때 이제 금양 주식 고점에서 홀라당 팔아 먹었다는 거지. 금감원 특수사법경찰 그 수사에 따르면. 그래서 이걸 근거로 지난번에 두 사람을 자택 압수수색까지 들어간 거고, 지금 금양 주가 7만 원 중반인데 그때 19만 원대에서 물린 분들은 도대체 본인이 무슨 일을 당했는지 아직도 감이 안 오시나요? 그때 그 당시 둘이 라이브에서 몽골 광산 관련해서 뭐 10억방 하자고 막 자신있게 막 그렇게 나대던 게 과연 무언 의도였는지 아직도 모르겠냐고요. 자, 그럼 이제 오늘 새벽에 나온 테슬라 실적을 통해서 에코프로를 비롯한 K배터리 그리고 2차 전지 소재주들의 실적은 과연 어떨지, 그리고 이제 진짜로 바닥이 가까워 온 건지 등등 한번 분석을 해보죠. 우선 지난 4분기 실적 EPS, 우리말로 주당 순이익이 71센트 나와가지고 예상치 73센트에 미달했습니다. 2센트면은 한 25원 되는 건가? 그리고 매출이 252억 달러 나와가지고 역시 예상치 257억 달러에 못 미쳤습니다. 그리고 4분기 총 마진율이 17.6% 나와가지고 전년 동기 23.8%에 비해서 크게 하락을 했습니다. 그냥 이 세 가지만 봐도 변명의 여지가 없는 실적 실망이죠. 근데 이거는 뭐 작년 초부터 시작해서 연말까지도 할인 판매를 그냥 숨 쉬듯이 계속 때렸으니까 충분히 예상이 됐던 결과였고, 그 다음에 이제 진짜 재앙은 이제 가이던스라고 불리는 올해 전망인데요. 올해 테슬라 판매 대수는 여기 자사에서 코멘트하기를 노터블리 로워, 즉 현저하게 부진할 것이다. 그래서 무엇보다 바로 올해 판매량보다도. 그러면서 대신에 테슬라는 ESS, 그 우리 증시 테마에도 있는 에너지 저장 설비 관련 비즈니스 성장률이 자동차를 오히려 앞지르게 될 거라고. 이제 이 얘기는 테슬라가 한창 그 생산량이 막 턱없이 모자라가지고 인도량을 못 맞추고 막 죽쓰고 있을 때 정작 자동차 판매보다 탄소 배출권에서 더 많은 수익을 냈던 그때 이상했던 실적 호조, 그런 격으로다가 이제 테슬라는 전기차 만들어서 팔고 이런 본업에서 뭔가 다변화된 그런 구조를 방향 설정했다, 이 소리입니다. 이게 이제 테슬라가 가정용으로다가 태양광 패널하고 또 테슬라 충전용 설비 이런 걸 막 판매하고 있는데, 이게 뭐 4분기의 경우는 전분기 대비 감소를 했지만 작년 2023년 연간으로는 그 전해 2022년 대비 2배 이상의 판매량을 기록했고, 또 여기로부터의 영업이익이 4배나 증가했다고 언급을 한 거예요. 그 다음 이제 지난 내일뉴스에서 미리 말씀드렸던 게, 이번 실적 발표와 함께 일론 머스크 그 컨퍼런스 콜이 있는데, 여기서 혹시라도 AI 그 인공지능 도조 아니면 로봇을 물적 분할하겠다고 밝힐 가능성이 있는데, 이거 나오면 진짜로 지옥이 펼쳐질 거라고 얘기했었죠. 근데 이번에 실적이 일단 일론 머스크 본인이 보기에도 너무 형편이 없으니까 차마 그런 소리까지는 꺼내지를 못한 것 같고, 대신 인공지능 그 FSD 있죠, Full Self Driving, 자율주행 프로그램 소프트웨어, 이거는 이제 우리에게 장기 프로젝트다라고 또 얘기했고, 로봇에 대해서는 테슬라 봇
이라고 불리는 옵티머스 이거 계속 학습시켜서 지금 진화 중이고 키워가고 있고 아마도 중앙 통제형 시스템을 갖추게 될 것 같다. 이렇게만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이버 트럭은 지금 주문 들어온 것만 올해 다 소화한다고 해도 연간 25만 대 정도 판매될 거라고 했고, 그 다음 이제 작년 글로벌 전기차 판매량 1위 자리를 이제 테슬라가 중국 비아디한테 뺏겨버린 것에 대해서는 뭐 당연히 모른 척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일론 머스크가 이제 여기에 대해서 코멘트 하기를 중국의 전기차 도전에 대해서는 매우 좋은 경쟁자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사실상 전기차 분야에서는 중국 전기차 그 여러 가지 뭐 비아디를 비롯해가지고 복수의 브랜드들과 테슬라 간에 이렇게 일대 다의 싸움이 될 것이다라고. 그러면서 아예 우리 현대차 기아 그리고 뭐 미국의 GM 포드 그리고 유럽의 뭐 벤츠 BMW 이런 기존 완성차 메이커들이 만드는 전기차는 그냥 자기네한테 적수가 아예 못 될 것이다라는 식으로 싸가지 없게 언급을 생략해 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중국하고의 어떤 경쟁을 의미하는 게 뭐냐면은 올해 중으로 테슬라도 이제 중저가형 전기차를 판매할 예정이라고 이렇게 밝혔는데, 여기는 이제 당연히 배터리 값이 낮아져야 되기 때문에 LFP가 무조건 들어간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은 오늘 테슬라 실적에 대한 월가의 반응은 실적 발표 후에 시간 외 거래에서 마이너스 6% 그냥 후드로 패버렸고요. 이미 한 달간 18.5%가 빠졌는데도 야 이거 이번 실적 보니까 뭐 실적이라는 게 그냥 과거지사구나 그렇게 치고 넘어가기에 또 이미 주가에 이 정도는 선반영돼 있었다고 봐주기에는 좀 심했던 게 가이던스 아니 올해 전망까지 그렇게 엄살을 펴? 정신 좀 바짝 들게 좀 후려쳐야 되겠다 이러고 강력한 채찍질이 들어왔고요. 그래서 이제 테슬라 주가는 결국 $200를 깨고 그 밑으로 털썩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일단 오늘 밤에 뉴욕 증시 본장에서 어떤 반응이 나올지를 또 봐야 되겠지만, 이제 보통 시간 외 거래는 특히 급하게 매수하는 쪽보다는 매도하는, 그러니까 터는 쪽이 특히 이런 실적 발표 날은 더 몰리는 경향이 있으니까요. 그럼에도 이제 수급상으로는 테슬라가 조금 불리해 보이는 위치긴 합니다. 이번 실적 보고 나서 어차피 뭐 안 좋다고 각오했던 거 진짜 안 좋은 거 눈으로 확인했으니까, 그래서 이제 앞으로 더 이상 새로운 악재는 없을 거다. 그래서 이제 서서히 저가 매수에 들어가려는, 분할 매수에 들어가려는 이런 쪽도 분명히 있긴 한데, 이건 그야말로 이제 슬슬 좀 사볼까 이런 스탠스고, 대신에 야 이거 테슬라 얘네 이거 주가 다시 일어나려면 시간 좀 꽤 걸리겠다. 올해 중으로는 제대로 된 반등 없겠다. 그래서 빨리 지금 테슬라 팔고 엔비디아 같은 인공지능 아니면 다른 빅테크로 가서 가는 말에 올라타는 식으로 수익 내야겠다. 이렇게 훅 빠져나가는 쪽은 역시 한 번에 그냥 물량 털고 나가버릴 테니까요. 여기서 이제 우리 K배터리 그리고 에코프로 금양 이런 데하고 교집합이 형성되는 파트가 바로 이건데, 나가는 사람은 한꺼번에 훅 털고 나가고 들어오는 사람들은 야금야금 들어온다. 지금 뭐 에코프로하고 금양이 물론 낙폭 과대라고, 또 주가도 서서히 이제 바닥 가까워지는 것 같다고 내 느낌이 그렇다고 이제 저가 매수 들어오려고 대기하는 자금도 물론 있지만, 그보다는 신용 미수 털리면서 비자발적으로 나오는 반대 매매 아니면은 손절 물량 같은 거 워낙 이제 수급이 뭉탱이로 그냥 호가로 내던져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보니까 수급상으로는 당연히 하방 압력이 더 크죠. 거기다 이제 지금 K배터리, 그러니까 이제 셀 메이커들, 그 LG 에너지 솔루션이나 삼성 SDI 이런 데가 사실 그 맨날 그 신도들이 좋아하는 밸류에이션 그 PER로 보면은 에코프로나 금양보다 아직도 훨씬 싼데, 아니 저가 매수 대기 자금이 단순히 낙폭과대만 보고 들어오면은 급등주 같은 거 낙폭과대다라고 주가 보고 잘못 들어왔다가는 낙폭 최대에 물려가지고 탈출도 못 하는데, 그래서 종합적 펀더멘탈로 봤을 때는 진정한 저평가 기준은 PER로 통한다고 봤을 때 아직까지 에코프로 금양에 대해서 고베타 고밸류 이슈가 해소됐다라고 보고 저가 매수가 적극적으로 붙기에는 다른 데가 오히려 더 메리트가 크다. 그리고 이제 테슬라의 경우는 이번에 이제 전기차에만 주력하지 않고 그 ESS 그리고 자율주행 FSD 그리고 인공지능 로봇 옵티머스, 또 이걸 중앙에서 컨트롤하는 슈퍼컴퓨터 도조까지 이렇게 수익 다변화를 하는데, 에코프로는 지금 수익 다변화는커녕 사업부조차 아닌 공정을 다변화해가지고 그걸 쪼개서 자회사들 분할 상장 시킨다고 지금 그러고 있잖아. 근데 아시다시피 수급이 분산되면은 지주사든 뭐 모회사든 자회사든 주가는 어떻게 되겠어요. 거기다가 이번에 뭐 M&A 전담 조직까지 꾸렸다는데 혹시 뭐 떠오르는 거 없으세요?
예, 지난 코로나 동학개미 운동 그 기간 동안 4대 그룹 중에서 M&A라고 쓰고 종이장사라고 읽는 그거 제일 많이 잡아돌린 데가 어디야? 그렇죠. 바로 SK, 그리고 카카오. 그래서 계열사가 카카오는 150개, SK는 무려 200개를 돌파했어. 왜 근데 종이장사냐고요? 아, 주식 유상증자, 무상증자, 그리고 CB는 우리말로 전환사채, BW는 신주 인수권부 사채, 또 거기다가 IPO 들어가면서 상장 예비심사 청구 바로 직전에 RCPS, 이거는 전환 우선 매수 청구권, 이거 잡아돌리고, 그 다음에 뭐 구주, 신주, 모 회사하고 수합하고, 또 계열사 간 회사채 보증 협약 어쩌고, 다 종이장사잖아. 그래서 지금 결국 SK는 뭐 상장주들 뭐 주가 보면 아시겠고, 근데 또 이게 끝이 아니야. 무제한 지금 상장이 무한 리필로 대기하고 있어요. SK 에코플랜트, 쉴더스, 원스토어 아주 그냥 끝도 없어. 그다음에 카카오 말할 것도 없어. 근데 이번에 에코프로도 아예 그냥 아주 종이 장사를 본격적으로 나서겠다고 아주 그냥 제지 유통 사업부를 따로 차렸어. 아니, 이런데도 뭐 수면제를 처먹고 3년 뒤에 깨어나라고? 왜? 그동안 막판까지 유료 강의에 책 인쇄, 회원가입비 땡긴 거 몽땅 현금화 해가지고 미랑선 타려고? 아, 무슨 야반도주도 아니고 수면제까지 먹여서 재워놓고 튀는 거는 이건 진짜 너무 양아치 아닌가요? 런하 반갑습니다. 너 왜 어제랑 옷이 똑같냐고, 어제 외박한 거 아니냐고, 집에 안 들어간 거 아니냐고 의심할 분들이 계실 것 같아가지고 말씀드리면, 여기가 집이야. 여기가 내 방구석이야. 그러니까 외박이 아니라 외출을 아예 안 한 거지. 그러니까 남자들 중에서도 차에 넥타이 한 3개 이상 갖고 다니는 사람들은 다 좀 사생활을 의심을 해봐야 돼. 상갓집 넥타이 그 까만 거, 그거 빼고, 그 대신에 넥타이가 다른 게 많다는 거는 수시로 하여간 그 배역을 바꾼다는 뜻이야, 남자들한테는. 왜냐면 남자들은 뭐 양복이나 뭐 와이셔츠 같은 게 뭐 크게 눈에 안 띄기 때문에 넥타이만 바꿔봐도 조금 이제 달라 보이거든. 그러니까 배역을 스스로 바꾼다고 생각할 때 넥타이를 바꿔매는 거지. 그러니까 저는 이제부터 요 패션을 교복으로 이제 매일 방송할 때마다 입겠습니다. 일명 푸바오의 탈을 쓴 고라니 룩. 자, 이번 주 최대 리스크였던 테슬라 실적은 어쨌든지 간에 지나갔고, 우리에게 남긴 교훈은 크게 3가지로 정리가 됩니다. 첫째, 전기차 업황은 올해도 상반기에는 나아지긴 글른 것 같다. 둘째, 전기차 전망이 이러한데 그 전기차에 하청받는 배터리에 또 하청을 받는 배터리 소재 쪽은 말할 것도 없다. 셋째, 역시 제조업으로 떼돈을 버는 거는 애플, 엔비디아, 삼성전자, TSMC급 탑티어가 아니면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올해 증시의 구세주는 무조건 바이든이라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아니, 나 같아도 감옥 갈 바에는 그 미국 정부 부채나 왕창 늘려가지고 돈질이라도 한번 해보고 그걸로 표심이라도 최대한 많이 사다가 그걸로 대선 치를 것 같아. 그런 와중에 정말 역대 미국 정권 중에서 이번 바이든 정부만큼 진짜 백악관 재무부 연준이 정말 삼위일체격으로다가 이 정도로 긴밀하게 협력하면서 또 같은 노선을 타는 거는 이제 처음이라고들 하는데요. 지난 봄에 그 실리콘밸리 은행 파산으로 인해서 미국 중소형 은행들 다 파산 도미노 앞에 서 있을 때 그때도 그냥 백악관 지령받은 제닛 옐런 재무장관하고 제롬 파월 그 연준 의장이 초반에 그냥 돈으로 전부 발라버렸고, 이제 지금까지 증시가 그런 식으로 꺾이려고 할 때마다 하여간 온갖 구실로다가 돈을 풀어가지고 유동성을 공급해 왔죠. 사실 미국은 이 산타랠리가 작년 11월 초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거의 80일째 지속되고 있어요. 원래 그 산타랠리 공식 기간이 딱 7거래일인데 지금 한 10번도 넘게 연장이 된 거지. 노래방에서도 보통 연장 3번까지만 해도 여기 인심호하다고 하는데 10번 연장했으면 이거는 거의 건물주 아니야? 그런 와중에 지난주 갑자기 3월 금리 인하 시나리오에 조금 지진이 발생하면서 미국 증시가 이제 꺾이려고 또 막 폼을 잡으니까 이번 주에 골드만삭스가 치고 나면서 다시 3월 금리 인하 카드를 재생시키려고 시도하는데, 어제 연준 제임스 블라드 세인트루이스 총재까지 여기 동참을 했죠. 그리고 오늘은 비즈니스 인사이더에서 연준은 여전히 3월 금리 인하를 준비 중이다라고 그러면서 지난주부터 약간 그 찌그러져 있던 월가 유동성 중독자들을 총동원해가지고 막 인터뷰를 실었는데, 그러면서 뭐 테일러 준칙 이것까지 들먹이면서, 야, 이 테일러를
진짜 대학교 1학년 때 경제 원론 시간에 들어보고 오랜만에 들어봤는데, 하여튼 인플레이션하고 성장률이 같이 떨어지는 이걸로 이제 적정 금리를 계산을 해야 되는데, 그럼 지금 연준 금리가 4.5%가 돼야 맞다. 근데 지금 연준이 이거보다 1% 포인트는 높은 5.5% 금리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 이유는 이제 곧 금리를 시작해서 시작을 일단 하게 되면은 연속적으로 쭉 금리나 기조를 연결시켜 나갈 거기 때문에 지금 참고 기다리는 중이다.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다음 오늘의 중국 소식. 중국 금융당국이 개인 투자자들의 해외 주식 투자에 금지령을 내렸다는 정말 공산당스러운 조치가 오늘 나왔는데요. 일단 중국은 이제 개인들의 해외 직접 투자가 우리처럼 이제 뭐 계좌 트는 거부터 환전까지 그냥 안방에 가만히 누워가지고 스마트폰에 손가락질만 하면 되는 그런 시스템이 절대 아니기 때문에, 안 그래도 개인들이 해외 주식을 직접 매매하는 경우는 좀 드문데, 그나마 이번에 상해 증권거래소가 해외 주식에 투자하는 펀드 운용사들로 하여금 개인 투자자들에 대한 판매를 일시 중단 내지는 제한을 하고 있대요. 갑자기 생각나는 게, 저 옛날에 이제 중학교 때 그 쓰레기장 옆에서 애들이랑 담배 피다가 선생님한테 걸렸는데, 딴 애들은 그냥 다 귀싸대기 한 대씩 맞고 끝났는데 나는 양담배라고, 그것도 마일드 세븐 그 일본 담배라고 선생님이 건방지다고 귀싸대기 3대를 맞았던 그런 기억이 떠오르네요. 물론 이제 지금은 담배 끊었습니다. 하여간 어제 이제 깜짝 지준율 인하를 발표한 중국인민은행부터 오늘 중국의 금감원이라고 할 수 있는 증권감독위원회 지령받은 상해 거래소까지 나서가지고 이번에 제대로 증시를 부양할 의지를 표명했고, 그 덕분에 오늘 중국 상해 지수 모처럼 3% 가까이 정말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해외 SNS에서는 앞으로 중국 증시 콘크리트 바닥은 상해 지수 2,800포인트, 그리고 홍콩 H 지수 5,000포인트다. 이렇게다. 이번에 봐라. 중국 공산당이 거기 딱 그 상해 2,800, 홍콩 H 지수 5,000포인트 딱 깨지니까 바로 나서가지고 관리 들어가지 않냐. 이렇게 지금 일종의 안전판이 왕서방으로부터 마련됐다는 분석입니다. 그 다음 요새 이제 삼성전자 갤럭시 S24가 역대급 예약 판매를 기록하면서 지금 흥행 돌풍을 일으키고 있나 봐요. 이게 이제 삼성전자에서 광고비 받아먹는 국내 인터넷 언론사의 호들갑이 아니라 이번에 미국에서 사전 판매 예약 대수가 역대급으로다가 바로 전 S23에 비해서 30% 증가를 했고요. 거기다 인도에서는 그 전 S23 3주치 예약 판매량 25만 대가 3일 만에 동이 났대요. 여기에 이제 효자 노릇을 한 게 바로 온 디바이스 AI, 즉 인공지능 연결 장치, 이거 덕분인데, 아예 귓구멍에 꽂는 즉시 바로 13개국어로 동시 통역이 되는 그런 이어폰에서부터 클라우드를 거치지 않고 자체 프로세스에서 동시 번역이 되는 메신저, 그리고 생성형 AI가 지원하는 통합 검색 서비스. 요거는 이제 보니까 이제 우리가 뭐 찾아보려면은, 저의 경우는 네이버, 구글, 유튜브 이런 순서로 검색을 하는데, 이 갤럭시 S24는 그냥 핸드폰 화면에다가 터치로 동그라미만 딱 치면은 그게 전 플랫폼을 통틀어서 검색 결과를 노출해 준대요. 그 다음에 뭐 방금 찍은 영상이나 사진을 자체 AI가 편집까지 또 다 해주고, 기능도 제가 이제 항상 인스타에 올리기 전에 최우선으로 작업하는 얼굴 크기 축소, 눈 확대 이런 거, 그리고 턱선 갸름, 이 효과를 그냥 핸드폰으로 뭐 엎을 필요 없이 다 한대, 자체적으로. 그래서 지금 아주 난린가 봐요. 이번에는 절대 호들갑이 아니래. 정말이래. 그럼 이제 애플은 가만히 있느냐? 절대 그럴 리가 없죠. 사실 그 창립자 스티브 잡스가 혁신의 아이콘임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또 아이폰이라는 그야말로 신문물을 창조해낸 그런 조물주급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애플이 미국 빅테크들 중에서는 인공지능 개발이나 도입에 좀 소극적이라고 평가를 받아왔었거든요. 근데 요즘 애플의 경력직 채용 공고 중에서 절반이 인공지능 AI 이쪽 관련이래요. 그리고 또 애플이 지금까지 인수한 AI 관련 스타트업만 21개. 그리고 이제 앞으로도 더 적극적으로 애플은 인공지능 관련 기업들을 흡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르면 올 여름 6월 달쯤 그 개발자 컨퍼런스에서 애플이 첫 인공지능 묻은 운영 체계로 iOS 18을 공개할 것으로 업계에서 기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실 생성형 AI를 최초로 스마트폰에 적용한 게 바로 그 아이폰 7이었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지금까지는 그냥 약간 장난 반 내지 뭐 실험용 정도로만 쓰였는데, 이거를 본격적으로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다는 이 분석이 나와 있어요. 그러나 지금 엔비디아, AMD 이런 미국 인공지능 관련주들은 정말 너무 과도하게 올랐다.
대신에 우리 K증시 인공지능 관련주들은 여전히 저평가인데 과연 미국에서 저런 AI 주들이 꺾이면 우리가 반사이익을 볼 것이냐 아니면 같이 꺾일 것이냐. 근데 왜 여기서 갑자기 왜 슬픈 예감은 틀린 적이 없나 이 노래가 떠오르는지 참. 그래서 내일 뉴스는 내일 보면 너무 늦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 그리고 주변에 소중한 분들께 이 내일 뉴스 미리 보기를 공유해 주세요. 그럼 제가 우리 구독자님들 공유해 주시는데 체면 상하지 않게 정말 고맙다는 얘기를 들을 수 있도록 매일 저녁 아직 나오지 않은 오늘 뉴스도 아닌 내일의 뉴스를 여러분들의 안방으로 미리 다 배달해 드립니다. 자, 내일은 드디어 불금 1월 26일이자 1월의 마지막 금요일인데 부디 이번 주는 좀 지난주처럼 금요일날 박살나니까 소비 심리도 가정 내 분위기도 다 안 좋다 보니까 사실 골목 상권, 실물 경제 이런 거 다 영향을 받는 거고 그러니까 이번 주는 지지난주처럼 좀 마지막 거래일만큼은 부디 해피엔딩으로 유종의 미를 거둬주기를 좀 바랍니다. 자, 우선 오늘 밤 ECB 통화정책 회의 결과가 일단 뭐 금리 동결 가능성이 99.9%지만 이제 디테일을 좀 봐야 될 필요가 있는 게 지금 왠지 연준하고 이 ECB하고 일본 중앙은행 BOJ하고 셋이서 뭔가 짜고 치는 고스톱의 느낌이 나, 앞만 봐도. 하여간 연준 3월 금리 인하 시나리오가 다시 부활을 하려면 ECB가 뭔가 금리 인하에 대해서 거리감, 이질감을 좀 좁혀주는 그런 시그널이 나와줘야 된다. 다음 내일 이제 우리 정부가 보도자료로 2024년 새해 전력시장 이렇게 달라진다라는 제목의 내용물을 공개하는데요. 요거는 한국전력의 전기요금 인상부터 원전 발전 비중 늘리는 거 그리고 스마트 그리드 ESS의 중요성 등이 다 들어있겠죠. 그리고 내일 2023년 농가 판매 양곡 소비량 조사 결과가 나오는데 이거는 이제 푸드 인플레이션하고 직결되는 주제고 다음 2024년 설 명절 1일 물가 조사 실시도 내일 정부에서 발표합니다. 다 결국은 인플레이션 관련 주들이죠. 다음 내일 산업부의 시스템 반도체 파운드리 현장 방문이 DB 하이텍 부천 캠퍼스로 잡혀 있습니다. 사실 월요일 내일 뉴스 미리 보기에서 안내해드렸던 정부의 LG 디스플레이 방문 이거 이제 뉴스에 많이 진짜 올라왔었고 마침 주가도 그때 찐 반응이 나왔었죠. 다음 이제 해수부는 내일 수출입 수산물 검역 위생증명서 통합 및 디지털화 추진 맞죠? 요거 발표 예정인데 이건 증시에서 원양업 관련주 그리고 스마트 항구 테마가 해당되죠. 그리고 내일 한국은행 보니까 2023년 외국환 은행의 외환거래 동향을 발표하는데 이제 개인 투자자들의 해외 직접 투자가 점점 늘고 있는 마당에 수혜주는 결국 또 증권사들하고 온라인 인터넷 은행들. 다음 내일 금요일 증시 일정은 선박 부품 제조사 현대 힘스가 신규 상장하는 날이고 내일 밤 미국에서는 12월 PCE 물가지수랑 개인소득이 또 나오는데 마침 다음 주에 바로 1월 FMC가 예정돼 있기 때문에 이게 또 중요하겠죠. 그리고 내일 뉴욕 증시 실적 발표 기업들은 그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카드사 그리고 치약으로 유명한 콜게이트도 이제 4분기 성적표를 대기 중이고 또 유럽에서는 안전의 대명사 볼보 실적도 나옵니다. 자,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내일의 내일 뉴스를 또 들고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